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놀라운 비법 오늘 공개합니다. 세상 사는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요즘에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났네요. 네. 오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지금 또 유튜브 라이브 쇼로 네. 함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3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가 녹화하는 장면들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도 가능해요. 주소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네. 네, 오늘 한 76명이 조금 전만에 들어오셨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기만을. 생각만 해도 짜증이 확 올라와요. 네. 의 발음에 스트레스. 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를 자기는 이렇게 푼다,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주제로 좀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우리 그런 것 좀 나눠봐요. 먼저 나는 어떨 때 스트레스 좀 받는지. 난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왜요? 아니, 당황스럽네? 전 즐겁게 일하고 지금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즐겁죠. 즐겁지만 이제 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네. 저희가 생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픽도 미리 의뢰를 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면은 그래픽도 빨리 바꿔야 되고 하는데 막 우리는 스탠바이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픽이 완성이 안 됐을 때 네. 아니면 뭐 기계가 잠깐 고장이 났을 때 네. 약간 생방 위험이 있을 때 약간 불안감을 그렇죠. 느끼면서 맞아요. 특히 뭐 태풍이 치거나 뭐 네. 비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네. 더더욱 약간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좀 잘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잘해야지 싶으면은 긴장이 돼요. 그러다가 또 맞아요. 씹으면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방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생방송 중에서도 또 라디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또 최근에 또 라디오. 큰일 한번 치르셨죠? 네, 큰일 났죠. 등줄기에 땀이 막.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랬을 라디오 같은 때. 경우는 시간도 짧은 데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다른 걸 하다 보면은 네. 잊고 정말 그 시간에 막 뛰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네.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차리실 때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가 20, 30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뭐냐? 네. 바로 열을 쐬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이제 체온이 0.5에서 1도 정도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네. 온몸의 두드러기와 함께 이제 심한 가려움과 따가운 증세가 나타나고 네. 또 발한, 복통, 현기증도 난다고 해요. 그럼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많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중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열을 쐬서도 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햇볕 알레르기, 햇볕 비슷한 두드러기는 느낌.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 30대들이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특히 그렇죠.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까지 온대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도 요즘에 좀 머리가 좀 요즘 약간 네, 지금 상담 좀 받으려고 고민 제가 중이에요. 좋은 샴푸 브랜드 알려드릴게요. 샴푸로 안 돼요. 이거는 원천적인 걸 이제 봉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평범하게 사는데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글로벌 브랜드 회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6개 나라의 성인 남녀 13,100여 명 정도를 네. 조사를 했어요. 이 즐거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 2,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좀 참여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한국인 한 2,200여 명 정도 네. 설문에 참여를 한 건데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는 이 답변에 대해서 미국은 46%, 중국이 39%, 영국이 36%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반면 한국인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고작 어떤- 9%예요. 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면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0%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좀 우리나라의 문화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빨리 음식점에 나가도 빨리빨리 어디 가도 빨리빨리 이런 말 지금 막 많이 하잖아요. 앉자마자 저도 가게를 좀 운영을 잘 해봤는데 방금 앉으셨는데 안 나왔다고 계속.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요. 정말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부터 좀 자유롭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오늘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일단 어떤 직업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좀 예측하는 게 있다면. 간호사, 뭐 의사. 그 피를 보는 것도 사실 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피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래요. 무서워요, 세상. 저는요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원들이 가장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저희가 컴플레인을 많이 아, 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방송 쪽에서 저희가 다 일하다 보니까 네. 더 체감하기가 쉽잖아요. 네. 연예인 매니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연예인이 잘못 만나는 경우, 물론 아. 잘 만나면 괜찮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잘못 연예인 겸 만나면 비서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너무 밑에 사람 취급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그렇죠. 같아요. 스케줄도 너무 유동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인관계, 직무의 특성, 역할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이런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떠세요? 자, 한번 쭉 볼게요. 한 10가지,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여러분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저 방송 기자는 예전에도 꽤 높은 순위에 있었던 걸로 네. 봤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위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진짜. 의외고 2위 사회복지사. 이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좀 많이 힘들다고. 3위가 광고 제작 감독이에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뭐 아무래도 창작에 대한 어떤 고통이 아닐까 싶고 4위가 해양 경찰관. 1위랑 4위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5위가 방송 작가. 아이고 우리 작가님. 예, 고생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6위가 열차 객실 승무원, 이것도 관광통역 힘들 것 안내원, 같아요. 선박 교통관제사, 검찰 수사관, 방송기자. 우리가 좀 이쪽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서비스업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이렇게 해서 10위까지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든 직업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경찰관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이제 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을 돕는 직업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소방관 처우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봤어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순직한 소방관보다 네. 자살한 소방관이 훨씬 많다라는 이게 기사가 아무래도 나와 생각을 있었어요. 해보면 좀 많은 어려운 격차가 뭐 돌아가신 분들도 보고 사고도 보고 뭐 불도 들어갔다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게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살한 소방관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푼다였거든요. 네.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시는데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녕하세요. 시간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있고 스트레스 관련해서 글을 좀 볼까요? 차차윤규님께서는 스트레스하면 항상 다음날 코피가 난대요. 몸이 어, 반응을 하는 어떡해. 거죠. 왜냐면 저도 진짜 그런 게 방송 시작한 다음부터 빈혈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고도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오, 순간적으로. 저도 두통약을 한 번도 안 먹다가 네. 진짜 이 일 하면서 좀 먹기 시작했어요. 왜 앉아있다가 좀 일어나면 약간 어지랄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좀 더 밑에 얼굴 직접 맞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아까.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거. 네, 그리고 캐스터 일하다 보면 의상 때문에 컴플레인 많이 걸리지 않던가요? 이럴 때 있죠. 네. 옷이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맞아요. 네, 좀 짧다.
네,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전업주부도 하루 종일 이제 어. 가사 일을 하다 보면 네. 스트레스가 그럼요. 굉장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나와요. 빨래 어제 돌려 또 하루 해야 되고.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죠? 청소 한 번 하면 좀 쉬려고 하면 또 뭐가 다 맞아요. 되고 또 맞아요. 하고 그쵸.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맛있게 자취생들 공감 저 완전 공감 못하는 맛있게 밥 먹고 나서 바로 네. 설거지하면서 또 짜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밥 먹으면 너건너건한 게 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또 설거지 안 하면 냄새 불편하다. 나죠, 냄새나고. 요즘.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점심 뭐 하지? 왜 몰래면서 아는 왠지 척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거 봤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점심하면서 저녁 뭐 할 생각 안 해요. 자취생들은 이거 아, 하기 그래요? 때웠으면 끝이에요. 맞아. 항상 그때그때를 충실히. 그렇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네. 앞으로 저희들하고 좀 대화 좀 많이 나눠야겠어요. 아, 네, 친하게 지내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방송인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네. 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면은 좀 힘들 때가 좀 저 있죠. 식은땀이 막 나 있고 막 진 빠져요. 사실. 맞아요. 네, 저도 쉴 때는 좀 아프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초콜릿이나 디저트 같은 단 거를 좀 먹으면 아무래도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까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서? 이혼나니까? 간혹? 예리해요. 그럼요. 제가 전반적으로 네.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네. 안 받지만 가끔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는 운동을 하면 또 개운한 맛이 있잖아요. 땀을 네. 쫙 빼면. 또 살도 빠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막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남자.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사실 필라테스는 좀 따분하잖아요. 아, 그래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많은 필라테스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오해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네. 신나고 뭔가 달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네, 게 그런 게 좋다. 좋고 네. 집에서 음악 틀고 춤추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신날 때 그것도 재밌을 것 홍대 쪽에 같아요.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밤에 보면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네. 또 어떻게-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수다로 풀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가 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네. 일단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저도 엄청 해요. 엄청 해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엄청 전화 와요. 이게 그러나 선배 잠시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나 봐. 잠시 딴다는 다음에 보라감사면 시작합니다. 잠깐만 아니야. 다시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해요. 한 명만 찍어서. 하루에 한 명한테 집어가지고. 한 명만 집중 공략. 그렇구나. 오늘은 네. 얘야, 내일은 얘야. 이 말을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그걸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네, 근데 문제가 이제 김수현 씨한테 전화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듣고 있어요. 저도 수다 좋아하거든요. 네. 두 분이 잘 맞네. 아니에요, 아주 아니에요. 잘 맞아요. 안 맞는 게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 거 하느라고 바빠. 그럼 서로 기다렸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막 하고 있으면 선배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먼저 낄게요.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두 개 약간 섞은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가끔 술을 좀 하기 때문에 간단히 술 마시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그리고 또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좋고 운동 저도 좋아하니까 가서 땀을 쫙 빼면은 막 무리하게 운동을 막 해요. 그러면서 나를 더 가혹하게 단련시키려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 느낌 있죠. 영혼과 함께 이 스트레스가 영혼도 날아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원래 나를 더 힘들게 하면 그렇죠.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아플 때 다른 데만 때리면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러죠. 주사 맞을 때.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고 또 여행도 좀 가잖아요. 여행도 괜찮죠. 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아주 먼 곳으로 좀 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이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인 대부분이 즐겁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미국이랑 영국, 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 이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절반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즐거워지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잘 모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수다 떨거나 네. 뭐 이게 맛있는 거 먹거나 운동보다 솔직히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지 않으니까. 맞아, 결국 그런 거죠. 그냥 운동도 가끔은 10번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운동이고 맛있는 거 마시고 수다 이렇게. 여기 술. 야, 남자니까 술 좀 먹게 들어가죠. 네, 맛있는 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음식,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스트레스를 드릴게요. 푸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그럼요. 네. 네, 화가 날 때 먹는 걸로 푸는 분들 많은데 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거 좀 자. 먹어보면 괜찮겠네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좀 올려볼까요? 네. 네. 짜잔, 아몬드가 들어간 다크 아. 초콜릿. 이거 좋네. 아몬드가 저 들어. 요즘에 아몬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 좋네요. 네. 왜냐면 아몬드도 좋은데 요게 좋잖아요. 초콜릿 당연하죠. 그럼요. 이 다크 초콜릿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하는 효능이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우울증 완화를 시켜주는 아몬드까지 들어있으면은 이제 정말- 일석이조. 그럼요. 사실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부러 다크 초콜릿을 먹는 이유가 네. 살찔까 봐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살짝. 맞아, 뭐든지 적당히 네.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두 번째 음식은 사실 좀 의외예요. 네. 네, 고구마. 고구마입니다. 네, 이게 단맛이 강한 고구마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 영양소인 네. 카로티노이드와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아니 된다고요. 차윤희 캐스터 고구마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나 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좀 낙천적인가 봐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너가 잘못했다 해도 안 들리지. 낙천적이야.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고구마 먹고 있었잖아요. 선배 뭐라고 하는 그리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권유해요. 해보실래요?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났다면 고구마 먹고 풀어라. 건강으로 좀 생각해라. 좀 좋게 생각해라. 이런 네. 거. 날려요.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네, 그 세 번째는 짜잔 베리가 들어간 요구르트. 이것도 좋다. 맛도 네, 좋고. 베리라면 뭐 라즈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베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맞아요. 이제 요거트에 들어있는 단백질 또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도와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네. 여기 사실 베리 종류들이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타민 C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네. 카레. 카레는 몸에도 좋고 아니 맛도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하나 와야죠. 카레 네.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와야죠. 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걸 먹을 때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맞아요. 확 그래 풀려요. 알죠. 이거 체인점 가서 최고 높은 단계로 하나 주세요. 맞아요. 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네. 이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하고요. 네. 또 이제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도록 하는 뇌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두통을 완화하는 시금치를 넣어주잖아요. 시금치? 그러면은 정말 최고라고 해요. 근데 시금치랑 카레랑 좀 어울리나요? 저는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시금치 아까 카레. 그랬더니 작가님이 맛있다고. 시금치 카레가. 네.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정말 맛있다는 얘기죠. 추억을 회상하면서 맛있었지. 이렇게 그 되는 거죠. 맛이었어. 네. 시금치가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군요. 네. 네, 매운 카레로 좀 스트레스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요, 제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좋네요. 네,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팀이 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자. 판넬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활동. 이게 순위 거죠? 네. 마지막부터 마지막부터 해볼까요? 5위. 짠. 비디오 게임. 네, 이거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는 오락을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생각을 잊고 그러니까, 그쵸, 막 거기에 뭐에 집중해야 이게 돼.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떠나서 조금 다른 생각을 잊게 해주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요. 100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든 지수라고 합니다. 21% 네, 줄어드는 거예요? 21% 네.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4위도 보겠습니다. 4위. 짠, 짧은 산책. 산책. 아. 이거 제가 이거 좋은 것 정말 같아요. 좋아해요. 저도. 특히 약간 선선할 때 싹 끌어주면은 여기다 요즘 같은 이어폰 날씨, 꽂고. 저녁에 네, 걸어주면 저녁에. 너무 네. 좋죠. 제가 여기 집 앞에 양재천 있거든요. 네. 양대서 지금 홍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아니 양재천 오면 중계 한번 가셔야겠어요. 양재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한번 걷고 나면 스트레스 네. 싹 풀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요즘에 오히려 낮 네. 동안 조금 햇볕이 좀 따뜻한 날씨에 네. 적당한 한 15분 정도의 산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또 이 비타민 D가 있잖아요. 햇볕에. 그죠. 딱 15분 정도 네. 적당한 게 넘어가면 우리 전에도 네. 방송했지만 이게 피부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15분 정도로 맞아요. 네, 산책하시면 나가기 좋을 것 전에 같아요. 자외선 차단제 네. 꼼꼼히 바르시고요. 모자와 선글라스 쓰고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위. 네, 커피나 차 마시기. 커피나 차. 맞아요. 특히 차 같은 경우 따뜻하게 해가지고 네. 마시면 좀 이제 안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2위도 보겠습니다. 2위. 음악 듣기. 음악. 약간 고전적인 느낌은 있는데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음악이 가장 좀 편하면서도 쉽게 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거 음악 들으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좀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조금 만약에 좀
슬픈 일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시킬 수 있는 어떤 아, 발랄한 슬픈 음악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났다. 그러면은 댄스곡 가죠. 싸이 형 걸로 한번 쫙 가면서. 네. 아, 네, 맞아, 굉장히 맞아. 감정에 따라서 그쵸, 그쵸. 달라지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승민 씨는요? 저는 딱히 그렇게 정해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근데 정말 별로 안 듣는 거예요. 이거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근데 아닌가 보다. 정말 이렇게 만약에 슬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진짜 저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감정에 더 취하시는 네. 편이신가 네. 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울면서. 네, 그럼 잊지 마세요. 눈물 흘려서 솔직히 있어 없어요. 눈물 흘려서 거울 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엮지 말라 그러셔서 들으셨어요? 그러는데 근데 요거 감성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윤희 씨는요? 저는 제가 기분 좋았을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어요. 그럼 그때 추억이 생각나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갔었을 때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재밌게 있었던 그런 생각들 다시 하게 되고. 무슨 역시 음악인가요?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무슨 노래요? 저는 그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너무 네. 좋아요. 불러보세요, 살짝. 모르네. 갑자기 지금 빡빡을 넣네. 그 노래 100번 더 들었다고요. 진짜 그 노래는 정말 기분 좋아져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네, 6분간의 짧은 독서. 독서가 1위인 건 독서예요. 조금 의외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니까요. 6분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짧은 시간만 읽어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얘기겠죠. 사실 저희가 아까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할 때 아무도 독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독서 스트레스 잘못하면 쌓여요. 네. 이게 참 의외의 답이긴 한데 네. 6분간의 짧은 독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 정도가 1년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책 한 권 읽었어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글쎄요. 1년 안에는 당연히 네, 읽었죠. 1년 동안에 저는 한 권을 읽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권 정도는 확실히 완독. 왜 지금 다들 말을 그 멈추는 중간에 거예요? 멈춘 거 말고 완독. 짧게 짧게. 네. 한 권 정도. 근데 저는 한 번 딱 탈락받을 때 몇 권 읽고 그 이후에 맞아. 좀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스트레스가 확 낮아진다 이렇게 뭐 단정 짓거나 그게 뭐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어쨌든 1위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네. 한번 참고하셔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스트레스는 받는 만큼 풀어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풀어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타!